감사합니다. 조합포토스쿨 2025년 장르별 전문 촬영법 마스터 과정 챕터 1 풍경사진에 참석하셨던 작가님들께 안내드리는 핵심 요약 정리 영상입니다. 핵심만 짚어드리고 강의 중에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석하셨던 작가님들만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드리죠. 우리 삼각대 작고 가벼우면 휴대가 편안하고 무게감도 좀 덜하겠지만 일단 안정적인 촬영에는 좀 크고 무거운 거 무겁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우리 스파이크 사용하실 때는 연약 지반일 때 도심의 판판한 콘크리트에서는 스파이크 쓰지 마시고 꼭 이제 땅이 무르거나 그럴 때만 선별적으로 쓰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바람이 안 불다고 하더라도 미동의 움직임이 없도록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 제가 텐션 로프 사용하는 방법, 오프라인 오셨을 때 제가 설치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셨던 분들 다 준비해 드렸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텐션 로프 삼각대 설치하실 때는 해 두시는 걸 꼭 권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앞에 전반부에 되게 중요하게 핵심적인 요소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우리 과초점 거리, 초점 심도, 조리개를 조여서 심도를 깊게 하는 거, 이거는 좋은데 풍경사진이니까요. 그런데 심도가 깊은 거하고 사진이 쨍하게 나오는 해상력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 짚어드렸죠. 그래서 각 렌즈가 갖고 있는 조리개의 개방도에 따른 해상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리개를 최대 개방할 때하고 조일 때하고, 조이면 심도가 깊어지지만 심도만 깊어지는 거지 그게 곧 해상력을 증가시키는 쨍한 사진을 얻는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초점 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심도를 깊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포인트, 즉 AF 타겟 포인트를 삐릭하고 어디다가 맞추시는지에 따라서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도 과초점 거리 이후로, 즉 심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심도가 깊은 게, 즉 조리개를 조여야만 해상력이 좋은 건 아니고, 조리개를 개방해서도 심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앞에 전면 심도를 뽀얗게 만들고 싶으시면 조리개를 개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겟 포인트를 멀리 찍으시면 무한대까지 다 맞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AF에 대한 거, 삐릭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인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해상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의 1, 수평적인 거리인지 화면에 보여지는 인면적인 거리인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초점을 잡을 때 우리 필름 카메라부터 왔던 위상차 검출 방식이 디지털에서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위상차 검출, 이 위치 상을 맞추는 그 부분이 수동이 아니라 카메라가 알아서 디지털로 자동으로 맞춰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상차 검출, 똑같이 삐릭 다 소리가 나지만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초점의 완성도, 초점이 삐릭하고 정확하게 진짜 제대로 들어가야만 해상력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컨트라스트 대비, 즉 밝고 어둠이 분명한 곳, 수평선, 수직선, 사선이 혼재한 그런 곳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색감에 대한 거 같이 말씀드렸었죠. 좌우 색 온도, 상하 색조, 이걸 합해서 우리는 색감이라고 하죠. 이 반대편의 보색 대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원하시는 각 작가님이 촬영 장르, 또 분위기, 시간대에 맞게끔 일출을 더 붉게, 또는 만약에 시원한 느낌, 붉은 느낌이 아니라 차가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셋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켈빈 값도 색 온도만 조정하게 되면, 색조는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원치 않는 좀 비현실적인 그리고 어색한 색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 들어가면 카메라 기종마다 글, 텍스트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기본 표준 말고요. 하나는 따뜻한 색 감소,
네. 즉 차갑게 만난 얘기죠. 또 하나는 따뜻한 색감 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하나를 결정하고 그 후에 추가적인 색감을 별도로 위치를 이동해서 지정해 놓고 하시는 거 꼭 네, 잘 체크해서 각 작가님이 원하시는 색감을 찾아주십시오 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갖고 있는 디폴트 값, 공장 출고 세팅의 자동값에 의존하지 마시고 작가님이 선호하시는 그런 색감을 찾아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멀티 패턴하고 스팟 측광, 우리가 인물 사진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 패턴 아니면 아마 특별한 위치에 노출을 그 자리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스팟 측광을 쓰시는 작가님들, 굳이 니콘 카메라의 시스템은 스팟 측광이 아니어도 멀티 패턴 측광이 측거점이 이동하는 위치에 맞게끔 네,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출일모처럼 노출 편차가 심한 곳은 가급적이면 그라데이션 필터를 써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풍경 사진일 때 일반적으로 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뭐 풍경이라고 해서 꼭 망원 렌즈를 쓰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가님이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에 맞게끔 화각대를 변경하셔도 좋고, 또 우리가 망원으로 할 때 배경 압축이 생긴다라는 거, 그 이유 말씀드렸었죠. 자, 마찬가지 색감은 일출이기는 하지만 꼭 붉은 기운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독창적인 이런 컬러감을 각 작가님들이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그라데이션 ND 필터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원초적인 사진을 노출 편차를 극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 좋은, 화질 좋은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 그라데이션도 있고 원형도 있습니다. 사각은 아무래도 이제 크레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댑터를 끼워야 되니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은 있죠. 원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어쨌든 요 먹이 중앙 기준으로 그라데이션 처리가 돼 있으니까 어떤 그 구도에 대한 제약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기상정보 윈디,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맞추려면 현장에 가서 바로 이 선 포지션이라고 하는 앱으로 자리를 맞추는 건 좋은데, 이 현장에 갈 때 어떻게 어느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지 바로 에퍼메리스라고 하는 이 앱 다 보내드리고 설치하시고, 사용 방법 말씀드렸죠. 일출선 반대로 180도로 일자로 쫙 만들어서 그 반대편 지점에 일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전에 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약에 위치 기준이 잘 안 보일 때는 GPS 정보를 다시 좀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되니까 앱을 켜신 다음에 팔자로 여러 번 돌리셔가지고 자리를 조금 안정감 있게 찾아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원하시는 곳, 이렇게 특정한 지형지물 사이로 딱 뚫고 올라가는 거를 하시려면 앱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장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도 지금 촬영 용서가 여기는 이쪽에 벽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위치를 따로 맞춰서 이 일몰 즈음에 이 태양을 바로 요 등대에다가 넣고 싶으시다면 태양이 떠 있을 때 일몰로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선 포지션 위치를 궤적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요 등대에다가 태양을 넣고 싶으시다면 위치를 빨리 우리가 궤적을 통해서 뭐 1시간 후 또는 30분 후에 태양이 요 자리를 통과하는 자리를 찾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경 사진 할 때 보편적인 시각을 좀 피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낮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사다리나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낮게 가십시오. 그러면 일반적인 시선보다 조금 다른 시선이면 말 그대로 주목받는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시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역광일 때는 액티브 디 라이팅 쓰시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순광일 때는 끄시는 게 좋고요. 역광일 때는 액티브 디 라이팅을 쓰시면 조금 더
멋있는 풍경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도를 조리개를 줘야 될지 또는 개방해서 삐릭 어느 위치에 낮춰놓고 이렇게 전면 심도와 후면 심도를 날리게 할 건지는 각 작가님의 목적에 맞게끔 조리개 심도 를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앞에 걸리적거리는 피사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낮게 찍으시면 조금 더 감성적인 풍경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초점에 관련된 부분, 이 사진 보이면서 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요? 라고 또 질문 드리고 답변 주셨었죠. 그래서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들 이미지 사진 보면서 이럴 때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 핵심 포인트인지 다 기록 메모하셨을 겁니다. 낮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골든타임 시간대 바로 일출 전 30분, 일출 기준으로 전 30분, 후 30분, 일몰 기준으로 전 30분, 후 30분 요렇게가 가장 예쁜 색. 어떤 색이죠? 보색 대비가 나타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란 여운이 남아있고 노란 태양의 붉은 기운이 서로 중첩되는 그 시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골든타임에 찍으시면 어떻게 찍으셔도 멋있는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풍경사진 강의 때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챕터 2 야경 마스터 과정 참석하시는 작가님들은 하루 전에 다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